달려가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옆모습에 같은 경우 자, 목이 이렇게 나왔으면 목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몸통의 흐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요 정도 흐름으로 만들고 여기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지겠죠? 그리고 등판이 약간 뒤쪽으로 살짝 밀려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등판 일자 먼저 가주시고 대각선은 적당하게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일자 똑같이 해주시고 자, 대각선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 이렇게 늑골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는 뭐 흉쇄 유돌근이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꺼내고 있잖아요. 자, 그럼 팔을 뭐 원래 만들어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당연스럽게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자, 몸통의 뒷부분에 이렇게 붙이듯이 팔을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붙이듯이 팔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꺼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옆모습이니까 거의 그냥 사각형만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상박 부분이 길고 하박 부분이 약간 짧아요. 상박 부분보다. 뭐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동그란 관절 동그라미. 자, 팔, 손 그리는 방법. GTA의 학생이시라면 손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뭔가 좀 질리도록 들었죠. 이렇게 패턴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 범위 하나 둘 셋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 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뭔가 쉬운 듯 어려운 듯 애매한 손가락의 패턴화입니다. 자, 여기서도 반대편 어깨도 마찬가지로 약간 더 올라간 상태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대각선으로 살짝 만들어주고 얘는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로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원기둥의 앞면이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입체감이 만들어지겠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 그쵸? 이런 듯한 느낌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그 기울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적용 점점 아래로 갈수록 얇아진다라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패턴화 하나 둘 엄지 나머지 손가락 자, 엄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하나 둘 셋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패턴화를 사용하면 굉장히 손을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일단 달리고 있는 다리의 모습 지금 앞에 있는 다리가 앞쪽으로 샥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골반은 세워져야 됩니다. 요 정도로요. 요 정도로 세워주셔야 돼요. 골반 세우고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와 90도 되는 각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각도는 기본적으로 이 길이는 몸통의 끝부분과 기본적으로 길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약간 더 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뒷부분으로 자, 엉덩이 이렇게 살짝 볼록 그리고 연결 위랑 기울기는 똑같겠죠? 쌀 연결 오케이. 요 정도까지 만들어줬으면 자, 여기서 중간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한단다. 자, 이렇게 중간을 체크를 해주셔서요. 동그라미를 싹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싹 만들어주시고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여길 기준으로 해서 다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접혀진 상태의 발목은요 약간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는 다리 그리고 생략묘사 들어가시고요. 중간에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슉슉 방향성 원기둥의 방향성이죠.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약간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정면으로 보이는 어떤 사각형의 모양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얘가 원기둥이다. 하지만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보인다. 직사각형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 작업을 하다가 가끔 이게 몸을 막 틀면은 뚜둑 소리가 나요. 참 결립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됐고 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몸 앞쪽에 있는 이렇게 복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복근 만들어줬으면은 자, 이렇게 가슴 근육도 안 만들어주면 서운해하겠죠. 가슴 근육도 한 요 정도로 만들어주고 서운해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어깨 끝부분으로 이렇게 승모근을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승모근 여기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등 부분 이렇게 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어떤 몸의 모양은 완성이 됐죠. 자, 인체 도형화 드로잉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스럽게 도형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인체를 만들지만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액팅은 정말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막 크로키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무슨 뭐 팔을 들고 있는 사람을 그릴 때는 무슨 근육이 어쩌고 저쩌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면 삼각근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삼두근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이는 어떤 그 사물,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하여튼 크로키 하는 대상을 그릴 때는요, 뭔가 뭐 누드 크로키 같은 걸 하면, 근데 이 상태로 막 근육을 읽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육과 인체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들어가야지만 뭔가 자연스러운 인체를 뭔가 그려낼 수가 있는 정도로 이렇게 드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무슨 뭐 뒤쪽에 장단지 근육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근육이 어쩌고 저쩌고 막 뒤꿈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뭔가 근육 해부학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만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근데 인체 도형화 드로잉을 사용을 하면요, 도형들을 붙이면서 나중에 얘네들을 도형화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부학을 기초로 그린 것만큼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액팅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액팅이라고 하면요, 뭔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얼마나 얘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있고 못하는 배우가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작가가 캐릭터의 연기를 잘 시키면은 그거는 정말 자연스럽고 현실감 넘치는 만화가 되는 거고, 작가가 캐릭터 인체도 막 엄청 뻣뻣하게 그리고 동작도 뻣뻣하게 그리고 상황 속에 있는 어떤 막 이런 어떤 특수한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깜짝 놀라면 깜짝 놀라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달리기 하면 달리기 하는 동작이 있을 거고, 그쵸? 그런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녹여내면 굉장히 와, 이 작가 진짜 잘했다. 그리고 진짜 현실감 넘친다. 이런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액팅 동작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면은요, 기본적으로 독자들은 작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 그림을 평가하게 돼요. 와, 이거 뭐 좀 이상한데? 근데 그림을 약간 못 그리더라도 액팅을 진짜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막 엄청 막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력이라 그래요. 만화에서는 그림 실력보다는 표현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현력을 훨씬 더 잘 살려내면 그 작가는 그림을 별로 못 그리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표현력이 좋으니까, 동작이 좋으니까, 표정이 좋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도형화 드로잉이라는 거죠. 뭐 표정 같은 것들은 사실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체의 동작이라거나 아니면 액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도형만 꾸겨 넣는 것일 뿐인데, 나중에 지금 보시면 도형들을 막 꾸겨 넣었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 제가 GTA 강좌에서 그로톤 아카데미 인체 강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학생분들이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도형의 이미지로만 인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도형들의 안쪽에 있는 이런 도형의 이미지들만 이렇게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흙먹는 아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도형 이미지만 삭제를 합니다. 도형만 삭제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때요?
도형화 드로잉에 외곽선, 그냥 외곽선만 남긴 상태로 만들었는데 어때요? 사람 인체가 됐죠? 그것도 자연스러운 사람 인체가 됐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더 요거를 불투명도를 조금만 더 낮춰볼까요? 자, 어때요? 도형화 드로잉인데 진짜 그냥 GTA에서 알려드리는 그냥 도형화 드로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쪽에 있는 도형의 구성들만 다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인체만 남게 됩니다. 이게 도형화 드로잉이에요. 자, 그래서 크로키는 잘해도 만화를 못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해부학만으로는 칸안에 액틴과 투시를 넣어 그리기 힘들어서요.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해부학적인 요소만으로는 다양한 각도의 인체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해부학적인 요소로 다양한 각도의 인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많아요. 물론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 누구든지 기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머리가 막 쥐가 나요. 이렇게 막. 저도 해부학으로 인체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해부학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와, 해부학 이거 진짜 못 써먹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해부학, 내가 뭐 의사일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호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부학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해부학 말고도 인체를 정확하고 좀 더 뭔가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쉽고 재밌게 그릴 수 있는 인체 도형화라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왜 굳이 해부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앞쪽선 뭔가 이상한 듯? 그러게요. 앞쪽선이 그래. 약간 잠시만요. 이게 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양쪽 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이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자주 나무 위에서 떨어져요. 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앞쪽에. 그래야지 이렇게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굿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가 뒤쪽. 이렇게 하나 둘 셋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굿. 좋습니다. TTS 070님.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